안녕하세요. 뉴알모 세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잘 오랜만이죠. 지냈습니까? 네, 그냥 뭐 똑같죠. 혹시 근데 저희가 한 2주, 지금 3주 만에 뵀는데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장애인 사경연맹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진 아시죠? 네, 그럼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한 올림픽이 열리고 네, 그거 끝나고 한 10여일 후에 패럴림픽이라고요. 네.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 25일부터 9월 8일까지 하는데 저희 선수들도 많이 참가해서 이번에 합숙훈련도 하고 평가전도 하고 또 최근에 페루 세계 리마 대회에 가서 종합 2위도 하고 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쁘게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네. 사이에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핫한 뉴스를 봤거든요. 예. 그게 어떤 뉴스냐면 예. 광주시 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서 상임위별로 5개씩, 그러니까 총 20개죠. 20개의 조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 대표님께서 하신 게 3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말을 안 하면 대표님이 또 부끄러워하시고 자랑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예.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뉴스들이 있다면 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네. 있고요.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뉴스는 뭐니 해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될 네. 것인지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과 장마 전국이어서 별로 그 히트는 별로 못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기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좀 있다가 원칙대로 하자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네.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지 또 다른 상대방 후보 당에서는 정권을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대한 싸움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은 남들 보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선 후보 뭐 앞두고 경선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나저나 저희가 그동안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분노하는 소식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요. 근데 4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벚꽃 대선, 뭐 예. 장미 대선이라고 했었는데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권이 탄핵돼서 대통령이 5월 9일 날 뽑혔고 5월 10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통령 임기 마지막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 날 선거를 치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따로 구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항상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월 24일 날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네네. 그로부터 역으로 70일 전으로 하면 12월 19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선거 때에는 5월 9일 하다 보니까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돼서 5월 9일 날부터 역추선을 하면 3월 9일이 되는데 지난 선거는 장미꽃이 피는 때여서 장미대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네. 3월 9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벚꽃이 핀가요? 아니 근데 벚꽃은 좀 늦고 벚꽃이 좀 빠를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화 대선 매화? 매화 아니면 대선? 동백 대선. 근데 지금 경선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시작을 했고 국민의힘은 아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선이 당규로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 6개월 전에 후보를 뽑아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선거 야감일 선거일 전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전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2달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바쁘고 이제 민주당은 9월 5일까지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11월까지 하면 되죠. 뭐가 더 그래서 유리할까요? 이걸 좀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국민의힘과 좀 맞추자 해가지고 네. 경선 연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코로나 있었고 장마 있었고 올림픽 있었고 그래서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예. 궁금한 게요. 예. 이제 그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신 분으로서 이 결정되기 막 하루 이틀 전에는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장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누가 봐도 이기는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네. 긴장을 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근데 또 진 사람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잠도 뭐 잘 잘 수 없고 그러니까 후보들의 마음은 온갖 뭐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로 되어 있어서 그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긴장되죠. 그리고 또 발표하고 나서는 허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그래서 또 여파로 있어가지고 충격도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상당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이 한 2, 3일간 될 수 있죠. 전체 9명이 예비 후보자 중에서 총 6분의 당선인을 기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경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선 후보로 나서신 분들 모두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문 대표님은 과거에 이제 시의원을 2번이나 하셨던 분으로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예, 김두관 후보 먼저 할까요? 다들 또 잘하시기도 하겠지만 네. 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TV 토론이 4번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각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고는 캐치프레이즈가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문구나 구호 같은 것을 홍보하는 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두관 후보는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플레이 보셨어요. 김두관 전 장관 현재 의원은 이장 출신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예.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이장부터 계속 이렇게 탄탄하게 다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행정가로서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장이라고 하고 도시에서는 통장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근데 남해 이열이라는 데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남해 군수를 36이 됐어요. 무소속으로 그것도. 경남 남해에서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재선을 했고 그 이후로 또 뭐 민중당 후보로 총선에 나오기도 했고 총선에 여러 번 나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행자부 장관을 했었죠.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 도지사를 그만두고 2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왜요? 도지사를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 예, 또 지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어. 지지난 후보 전에. 그래서 그때 안 돼서 그 이후로 된 분이 미스터 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러저러한 고난길을 좀 걷기도 했던. 그렇지만 20대, 21대 경기도 군포에 가서 20대를 했고 경기도 군포가 아닌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경남 양산으로 가서 21대 국회의원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36세 이장이 되셨으면 저랑 지금 동갑인데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힘당의 이준석 대표도 저랑 동갑인데 나이 여기 컷해 주세요. 나이 나오니까 나이 나오니까 컷해 주세요. 네, 어쨌든 저는 김두관 후보님을 보시면 그게 생각나요. 그 영화 아세요? 이장과 군수? 예, 이장과 군수. 네. 저 유해진 씨 나오고 차승원 씨 차승원이 나왔다. 네네. 근데 이제 이장과 군수가 아니고 이장과 대통령이 나오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분 후보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은 박용진 후보님이십니다. 박용진 후보가 가장 나이가 젊은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전라북도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이분도 20대, 21대 재선을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승리 21로 정계에 입문했고 또 민주노동당의 대변인도 하고 진보정당의 대본 쭉쭉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대변인을 가장 오랫동안 했고 박용진 후보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욕도 엄청 먹고 또 칭찬도 받은 문제인데요. 살인 유치원 문제로 문제가 아주 장난하게 나섰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했던 네. 의원이어서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은 의원이고 이번에도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젊은 대통령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대통령 정도면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정도로 젊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생각합니다. 50대인데요. 아, 그러면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데 이 후보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다들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다음 분은 화려한 이력 뭐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유명하셔가지고 다음 후보님은 이낙연 후보님이십니다. 이낙연 후보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쪽 지역에서는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것을 캐치프레이로 걸었습니다. 네. 한때는 여론이 막 40%까지 육박해가지고 내일 모레 대통령 될 줄 다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17%대 8%대 떨어져가지고 2등하고 계시는데 전남도지사를 하셨고 4선 국회의원 하셨죠. 네. 그래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게 된 상당한 이 많은 좋은 글들 말들 뭐 이런 것 기억나시는 것도 많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대정부 질문할 때 네, 국무총리가 네. 국회의원들하고 할 때 네. 그런 것 중에 뭐 질문한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 여러 개 있긴 한데 여기 방송국이니까 방송 관련한 거 하면 네.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딱 뭐라고 했냐면 방송 장악 관련해서 네. 이제 그걸 노리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상대방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뉴스 보십니까?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 안 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뉴스를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안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이재명 후보님이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니까요. 어렸을 때 소년 공원에서 인권 변호사까지 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치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앙대 법대를 갔는데 4학년에 합격을 해가지고 4학년 때 합격을 해가지고 80년대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쭉 걸으면서 시민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옥고를 치르기도 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현재 여론조사 여러 군데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2등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난 대선을 한번 경선을 완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시죠. 네. 그 다음은 정세균 후보님이십니다. 정세균 후보도 진안이 고향이죠. 네. 거기에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에 가는 걸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도 수료를 하고 이제 전주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그러면서 쌍용그룹의 미국 지사의 상무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하게 되신 분이고 국무총리를 네. 했고 국회의장, 총리, 그다음에 장관, 종로에서 마지막 6선째는 또 하기도 했고 이래서 경력으로 이런 거 치면 대단하게 화려하신 분이고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캐치플레이즈로 걸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후보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대구 경북이 지역이고 또 투다르크로 유명한 네. 뭐 우리 추미애 대표는 광주에서 고법판사를 했어요. 네. 판사를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선을 한 광진구에서 5선을 한 의원이시고 본부장까지 최고에 한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여론이 막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여성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남성끼리 막 싸우고 하면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한 팀이잖아요. 원팀이니까 왜 그러세요?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좀 순화되고 완화된 것 같아요. 부드러운 여성 네. 카리스마의 대표 주자이신 네. 것 같은데 저는 추미애 후보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법무부 장관 그때 청문회했을 때요. 네. 이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 손수건으로
허벅지를 묶으셨더라고요, 다리를.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저분은 진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보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추미애 후보님 하면 이제 손수건 언니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광주에 예전에 언젠가 와가지고 삼보일배 하셨던 그 당시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구민주기의 대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바오 시장에서 광주묘역까지 삼보일배를 했죠. 원래 이게 우리 추미애 의원이 3,000배 잘합니다. 성철 작고하신 성철 스님이 네네. 예, 추미애 대표가 대단히 불교 신자랍니다. 대단히 네. 불교 신자인데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만나줬나 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3,000배를 하고 만나주겠는데 3,000배를 하셨대요. 3,000배를 하고 뭐 한번 뵙고 그 뒤로 또 한번 뵙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또 유명하죠. 아, 그래요? 그 3,000배를 잘하셔가지고 삼보일배 엄청 힘듭니다. 오, 네. 아니 삼보일배도 그렇고 저는 그 예전에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가지고 108배를 해봤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108배 곱하기 30이니까 3,000배 이 스님 만나려고 3,000배까지 하고 삼보일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강하신 분은 강하신 분이네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저 네.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사실 선거와 싸움을 하려면 그 감이란 게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이거 해봐자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나오시는 거예요? 선거는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도 있고 질 것 같은데 이길 수도 있고요. 대신 이 선거는 제가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남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한 차기에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하거나 또는 이 팀을 기해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밝히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그 수많은 돈을 기탁금을 내고 들어가서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은 전국 단위 행사를 치러보는 것과 치르지 않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당대표를 치러보는 것과 최고위원을 치러보는 것 그리고 이 대선을 나와서 치러보는 거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이 생각 자체가 다르고 지역에 있는 인프라 아무리 꼴등이 나도 네.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선거는 1등 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될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3%, 22%, 5%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고 이재명, 박원순, 그 당시에 안희정 네. 또 이런 분들이 안 나왔다고 하면 최성 이런 분이 안 나왔다면 재밌었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경선을 통해서 1등이 나니까 전국 타당가고 경선해가지고 붙어가지고 1등 나는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잠재 후보군이 많은 거잖아요. 큰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저 당의 미래를 맡길 젊은 인재와 비전을 갖춘 지도자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여론이 좌우됩니다. 그걸 보이지 못한 당은 후보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의 후보를 못 내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후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달부터 9월 3일까지 이제 본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5일 날까지 1등, 2등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6분 중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본선 결선 투표를 안 가고 50%가 안 되면 1, 2등만 해서 이분 2명을 가지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하죠. 결선 투표는 9월 12일 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략 예측한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하는데 1위, 2위만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간에 후보가 9명이었잖아요. 네네. 이 9명에서 짝짓기를 하겠죠. 이학 집산을 하겠죠. 내가 맞는 후보 여기하고 나는 이재명을 하겠다. 또 나는 이낙연을 하겠다 해가지고 1대 7의 구도가 될지 이재명 한 명과 7명의 구도가 될지 지지선언. 그렇죠. 이재명 한 명과 또 한 명 누구 2-3명 또는 뭐 이낙연과 누구 서너 명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이해와 집산이 될 건데 사고가 생각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결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상 결선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를 뽑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아직 실험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과정에 헌법 개정 과정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선을 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9월 5일 날 1번, 2번이 누구냐? 네. 그것도 9월 12일까지는 이 일주일간 남은 기간에 이 두 명을 누구 짝짓기 하냐? 네. 이것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이 6명 후보로 나오고 그다음 국민의힘은 국민경선준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 하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180일 이전에 후보를 내야 되고 네. 만들어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120일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4명 정도를 컷오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된 것이 없지만 그 수순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는 여유가 한 2달간 남아 있어요. 4명을 컷오프하겠다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 본선하는 것처럼 네. 지금 민주당 8명을 했고 6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는 4명을 두고 이제 본 경선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죠. 거긴 예선부터 치열하네요. 그렇죠. 오늘은 분노할 만한 내용이었고 이렇게 웃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저는 설립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예비 타당성 검사인가 면제인가 뭐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걸 뭐 또 조사를 받아야 된다던데. 예비 타당성 문제죠. 아. 예비 타당성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맞냐 이 이야기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국가 사업이 500억 이상에 들어가고 네.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간 건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일부는 면제를 합니다. 예. 저 기억나요. 예. 달빛철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되게 보면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면 얼마 걸리냐면 시간이 2년 걸려버려요. 그 조사하는 동안에. 그런데 공공의료원, 네. 광주의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이 감염병 대책, 네. 위기 긴급 상황 또 이런 것을 공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두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은 이미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안 된 경우가 최근에 뭐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가 대전 이런 데가 예비 타당성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울산과 광주가 같이 예비 타당성 면제 없이 바로 2024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왜 필요한 거예요? 병원이 왜 필요하죠? 아프면 강제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 있고 국가 침해져 있고 요양보호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해도 많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많이 생겼을 때 대구에 병상이 없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 다 반대했는데 광주에서만 병상을 늘렸잖아요. 네. 이런 감염병 체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건데 국립의료원이나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이 없으면 예전에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대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대구 할 때 그 생각이 났는데 막 광주에 막 병동을 다 비우고 빛골 전남대병원인가 막 그렇죠. 거기서는 다 자리 비우고 환자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막 코로나 때문에 병실 마련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한 것에 긴급 상황이나 감염병 체계를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국이 생기면서 네.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나마 다행히 광주는 이 저희 국립대학교 병원도 있고 뭐 사립대학교 병원도 있고 이래서 좀 괜찮긴 한데 전남 지역은 너무 생겼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도
국립대학의 의료병원, 의료대학이, 네. 의과대학이 반드시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국가적인 큰 아젠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광주 의료원이 생기고 또 전남도 생기고 이런 것이 의료 서비스가 좀 실행이 되면 도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문제나 이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좀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예비 타당성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세금을 이제 쓰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행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밑으로요, 지금 네.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여기다 지금 넣어주세요. 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과 의장이 1호, 2호로 서명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대비 네. 타당성 문제가 면제되어서 네. 2024년도에는 홀리데이 호텔 그 뒤쪽에 땅이 도심 융합 본부라고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홀리데이 호텔 뒤쪽 네, 네. 거기 예상하고 거의 85만 평방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시면 데이터 면제되고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서명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했고 저희가 오늘은 분노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혹시 오늘 분노 안 했습니까? 분노 안 했죠? 예, 네. 다행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지금 다른 걸 떠나서 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마가 이제 끝나가긴 합니다만 장마에 코로나19의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저도 외부에 갈 일인데 자제하고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꼭 코로나 백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 맞으시고 건강히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오랜만에 찾아온 유알모 세상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봐야 할지 모르겠네. 몇 가지 꿈 속에서